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롯 4 무대에서 가장 큰 오해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성윤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해 왔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금수저라는 단어로 덮여버린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서사,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허약한 근거 위에 세워졌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대 위에 등장한 홍성윤의 첫인상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고정시켰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 고급 가야금을 품에 안은 자세, 그리고 서울예술대학교 국악과 출신이라는 이력까지 더해지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금수저, 국악, 특히 가야금 병창이라는 장르는 대중에게 오랫동안 특정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비싼 악기, 고가의 개인 레슨, 오랜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국악은 어느새 노력보다 배경이 먼저 떠오르는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녀의 실력이나 소리보다 먼저 배경을 의심하는 시선이 쏟아진 것도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던 것은 단정한 외모가 아니라 가야금 줄을 수없이 뜯으며 만들어진 손끝의 굳은 살이었습니다. 피가 맺히고 터져도 멈추지 않았던 연습의 흔적. 그 시간의 증거는 화려한 이력이라는 껍질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결과만 보고 과정을 지워버리는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시만 멈춰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홍성윤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참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부모의 배경이라는 프레임에 기대 타인의 노력을 축소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력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화려함이 곧 특권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정말 돈이 노력과 시간을 대신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국악이라는 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이야기에서는 홍성윤의 선택과 훈련,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계산해 버린 엘리트 코스의 실체를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홍성윤의 이력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대학교 국악과, 그리고 가야금 병창이라는 전공. 이 조합은 많은 이들에게 의심보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역시 금수저였구나. 저 길은 원래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잖아 라는 판단이 너무도 쉽게 내려졌습니다. 국악 전공이라는 단어에는 늘 비용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개인 레슨,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악기, 각종 콩쿠르와 경연 준비 비용, 여기에 의상과 무대 세팅까지 더해지면 부모의 자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거의 공식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의 학력과 전공은 그녀의 노력보다는 가정 환경을 증명하는 근거로 소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가야금 병창이라는 장르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본 사람이라면 그 답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르는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야금을 연주하기 위해 양반다리로 앉은 자세는 복부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호흡이 제한된 상태에서 정확한 발성과 음정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양손으로 줄의 떨림과 강약을 섬세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호흡, 근육, 자세, 발성까지 모든 것이 수년에 걸쳐 재구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다시 묻게 됩니다. 억대 레슨비가 이런 신체의 변화를 대신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굳은 살이 배기고 손끝이 갈라지는 시간을 건너뛰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조건을 만들 수는 있어도 내공을 대신 쌓아주지는 못합니다. 홍성윤의 이력은 분명 엘리트 코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트라는 단어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수년간 반복된 훈련과 통증, 그리고 포기의 유혹을 견뎌낸 시간이 촘촘히 쌓여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가 단 몇 분 만에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었던 이유는 그 화려한 경요표 때문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의 밀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결과만 보고 배경을 상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언제나 가장 쉬운 결론, 금수저라는 단어로 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했던 부분, 바로 홍성윤의 가족과 부모에 대한 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홍성윤의 무대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창에는 비슷한 추측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건설사 회장이라더라. 어머니가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말도 있던데 라는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단정한 말투와 전통예술이라는 장르, 그리고 무대 위에서 풍기는 품격이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비춘 실제 장면은 그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거실이나 고급 가구로 채워진 집이 아니라 소박한 식탁 앞에 앉아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딸을 위해 직접 잡채를 무쳐내오는 손. 그 손은 기업 회장의 손이 아니라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온 평범한 가장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멋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겠냐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고 곧이어 미안하다는 말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많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예술을 하고 싶다는 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충분한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는 미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버텨주고 싶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홍성윤 한 사람의 가족사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식의 꿈 앞에서 자신을 뒤로 미루며 묵묵히 응원해왔던 기억이 그대로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홍성윤을 바라보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부모의 후광 속에서 자란 금수저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대 뒤에는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가족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떤 설명보다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홍성윤의 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유난히 깊고 묵직한 정서,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목소리의 근원, 그리고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한 사건을 통해 이 서사의 깊이를 더 들여다보려 합니다. 홍성윤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 깊다. 마치 오래 살아온 사람의 소리 같다. 그 평가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조심스럽게 밝혀진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홍성윤은 어린 시절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한동안 의식을 잃을 정도로 생사의 경계에 놓였던 사고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딸의 손을 붙잡고 밤을 새우며 버텼던 시간. 그 시간은 홍성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음악은 그녀에게 전공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하고 병창을 배우고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한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 대신 전하고 싶었던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절실함이 소리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정은 계산된 연기가 아닙니다. 한 음에 담긴 호흡에는 기억이 깃들어 있고 소리를 밀어올리는 힘에는 버텨낸 시간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가슴이 먹먹해지게 만듭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무대를 보며 눈물을 흘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노래는 경연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삶을 통과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의 무대 위에서조차 홍성윤의 소리는 이기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이는 타고난 재능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소리에는 가족의 서사, 특히 어머니와 함께 버텨낸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홍성윤이 국악계 유명인의 딸이라는 소문, 그리고 그 실력이 혈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소문의 진실과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또 다른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홍성윤을 둘러싼 또 하나의 소문은 그녀가 국악계 유명인의 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무형문화재라서 저 정도 실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은 금수저 논란이 잠잠해질 즈음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홍성윤에게 국악의 어머니라 불릴 만한 존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혈연이 아니라 예술로 맺어진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정혜진 명인입니다. 정혜진은 국악계에서 단순히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한 시대의 흐름을 이어온 살아있는 전통으로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그 명인의 제자라는 사실은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름은 무게에 가깝습니다. 정혜진이 인정한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술을 대하는 태도, 인내의 깊이, 무대 위에서의 품격과 인간성까지 모두 검증을 통과해야만 허락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홍성윤은 누가 키워졌느냐보다 누구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받는 평가는 개인의 실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무대에는 정혜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이어져 온 수십 년 국악의 맥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이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볍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의 소리는 기교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과장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한 음을 단단하게 쌓아 올립니다. 그 태도는 훈련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자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무대를 보며 느끼는 신뢰감과 안정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홍성윤은 누군가의 딸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제자이며 그 이름을 가볍게 만들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노래가 유난히 진중하게 들리는 이유는 단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정혜진이라는 거대한 산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서사와 책임을 넘어 왜 그녀의 노래는 기술적으로도 이토록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홍성윤의 무대를 해부하며 가야금 병창이라는 장르의 구조와 그녀의 소리가 가진 진짜 무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성윤의 무대를 두고 사람들은 종종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사기다. 하지만 이 표현은 우연이나 요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홍성윤이 사용하는 가야금 병창은 국악 안에서도 가장 복합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과정을 뜯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양반다리로 앉은 자세는 복부를 압박해 호흡을 극도로 제한합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줄의 떨림과 강약을 조절하며 동시에 정확한 음정과 발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홍성윤의 소리는 한 가지 장르에 머물지 않습니다. 국악 특유의 탁성을 유지하면서도 트로트의 꺾기를 정확하게 구현해냅니다. 탁성은 거칠고 직선적인 소리이고 꺾기는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입니다. 이 둘은 원래 상극에 가까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상반된 두 소리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이것은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몸은 한쪽에서는 리듬과 손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음정과 감정을 동시에 통제합니다. 두 개의 예술을 따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체 안에서 완전히 융합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연주와 노래의 합이 아니라 악기와 사람이 하나로 결합된 형태로 느껴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홍성윤은 정말 금수저였을까요? 부모의 재력이 그녀의 손끝에 굳은 살을 대신 만들어 주었을까요? 8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훈련, 손끝이 갈라지고 지문이 바뀔 정도로 반복된 연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물려받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축적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홍성윤을 향한 금수저 논란은 본질적으로 어긋난 질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예술로 전환해낸 능력입니다. 이제 홍성윤은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미스트로사라는 무대의 방향성을 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잘 부르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트로트를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경쟁을 넘어 장르의 경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의 노래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노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만듭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당신이 본 홍성윤의 무대는 부모의 후광이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갈아 넣은 한 예술가의 결과였습니까?